네, 안녕하세요. 전 줌쌤 성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행정사항이나 학습법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 오리엔테이션이 먼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실제 줌쌤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시연과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수리과학부가 수학과거든요. 네, 수리과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수학게임 시리즈 알파, 베타, 감마, 초등, 중등, 고등 총 67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반포에도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줌쌤을 새로 런칭을 했어요. 저희 이 분당에 있는 학원 홈페이지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겸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했다라고 하면 잘 안 와닿으실 테니까, 저희 집이 세탁소하고 부엌하고 살림집까지 다 합쳐서 12평이었어요. 방은 한 칸에서 9식구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동생이 삼촌이 두 분 계셨고,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저 이렇게 아홉 식구가 이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네. 되게 좁겠죠. 네, 9명이 같이 살면 정말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살았거든요. 네, 보일러는 여기 아궁이가 있어서 연탄 보일러를 뗐고, 네, 보면은 집인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네,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여기가 상가 건물인데 세탁소니까 상가 건물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에서 썼어요. 네. 여기서부터 3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살았어요.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초보온을 떼고 확인을 해봤어요. 네, 12살 때까지 살았더라고요. 4살 때는 제가 4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8식구가, 네,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가 공용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춥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 당연히 안 나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잘 안 씻었어요. 냄새도 많이 났겠죠. 좀 어렸을 때 뭐 좀 찐따였죠. 네, 잘 안 씻고 해서 씻으려면 부엌에 아궁이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서 씻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씻었는데, 제가 그 로드뷰로 제가 요 건물에 살았거든요. 네, 리모델링 전 사진이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안 남아 있더라고. 2008년에 이미 리모델링이 돼서 여기 있다가 초등학교를 다 보내고,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그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식당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다 키우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좀 여러 번 다녔어요. 5번을 다니고, 여긴 옛날에 앞에 상가가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주거용만 있었는데, 신사동에서 살았는데 여기가 새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상가도 넣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반지하거든요. 이 집 살았어요. 이 집. 여기 반지하 집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네, 18살 때부터 무려 30살 때까지 살았어요. 네, 월세방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학생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학 점수가 64점이었어요. 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수학 점수가 64점이었어요. 저 나름 수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저희 집이 가난해서 학원 같은 데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학원 한 번만 보내달라고 어머니 졸라가지고 학원을 한 번 갔어요. 25년 전인데 수학료가 무려 25만 원이었어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 집 살림에서 이거 엄청난 투자였거든요. 이렇게 한 달을 딱 다녀봤는데, 사실 한 달 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학원비를 2달을 낼 수가 없거든요. 한 달을 다녀보고 이제 느꼈어요. 이 학원 다닌다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구나. 저는 뭔가 되게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게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특별한 게 있으면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참 안도를 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보통 사설 독서실이 13만 원 정도 했어요. 한 달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거든요. 근데 그 미성 아파트라는 아파트, 저는 뭐 당연히 아파트 살지 않았는데 여기에 단지 내 독서실에는 3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싸니까 미성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여기 좀 다니게 해달라 해서 약간 야매로 네, 3만 원씩의 독서실에 다녔어요. 근데 이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전교 1등 하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 이름이 양명우인데 네, 실명 공개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 학생은 제가 신사중학교 나왔거든요. 구정동에 신사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 그러니까 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정말 대단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이 학생은 전교 1등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똑똑한 학생, 천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쟤는 공부 잘하게 태어나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이 학생이 전교 1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전교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옆에서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정말 큰 깨달음이에요. 그 학생이 제가 여기 있으면 그 학생이 제 맞은편에서 바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독서실에 와서 그 학생은 바로 공부를 오자마자 바로 책 보고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쉬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막 졸리고 그럼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할까?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또 잠깐 뭐 먹고 해야지 하고 또 뭐 좀 먹고 오면 또 이게 먹고 났으니까 또 졸리고 계속 그거의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앉자마자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맞은편이라서 정말 세세하게 봤거든요. 전교 1등이니까 또 관심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이 너무 피곤했는지 엎드려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그렇지, 너도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그 학생은 불과 5분 만에 뻘떡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저렇게 공부하니까 전교 1등을 하는구나. 제가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전교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삶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결심을 마음속으로 그냥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글로 썼어요. 나는 대학에 떨어지면 자살을 하겠다. 집이 정말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가난 때문에 겪은 어려운 점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봤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 좀 타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걸어보고 혹시라도 그게 실패하면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진 않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제가 다이어리에 썼어요. 내가 만약에 대학에 떨어지면 자살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물론 되게 졸립죠. 처음에 되게 졸립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또 되게 공부하는 내내 졸립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11시까지 공부를 하면 그냥 쭉 서서 공부했어요. 졸릴 것 같을 때부터 서서 공부했어요. 하루에 한 6, 7시간을 공부하면 한 4, 5시간은 서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좀 덜 졸립더라고요. 배고픈 거는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고
배고플 때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배고플 때 집중이 잘 되고 또 밥 먹고 오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참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학습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날 공부할 거를 미리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한 양을 성취도로 적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력 정석 한 단원을 풀기로 했는데 80% 정도 풀었다. 80이라고 적고 모든 거를 다 성취도로 평가를 했어요. 심지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3 때 저희 때 졸업여행을 갔거든요. 2박 3일 동안 졸업여행 갔는데 이것도 안 갔어요. 졸업여행 가면 돈 내는 것도 엄마한테 부담 주기도 싫었고 그냥 이 시간에 2박 3일 동안 3일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했거든요. 대학에 떨어지면 죽는 상황이니까 저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 목숨 걸고 공부했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고임 연합고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 이때 반에서 한 2등 정도 했어요. 그 양명우 학생 다음으로 잘 본 것 같아요.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한 거죠. 그럼 자신감도 많이 얻었어요. 아, 역시 공부를 그만큼 하니까 실력이 진짜 오르는구나. 내가 안 되는 학생이 아니구나 하는 게 성취감과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죠. 겨울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중3 때 시간이 또 많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반에서 2등을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3등 했어요. 별거 아니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때 현대고가 압구정동에 있는 되게 좋은 명문 사립고예요. 저희 때 서울대학교를 33명 갔거든요. 전교 3등이면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였거든요. 불과 1년 만에 수학 64점 받던 학생이 전교에서 3등까지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됐어요. 이때 뭐 반에서 1등 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의 방법을 배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때 이거를 깨우친 이후로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방법만 알면 거기에 노력하면 되겠구나.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할 수 있죠. 이때를 기점으로 제 삶이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11월에 제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끝나자마자 그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22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수천 명의 학생을 벌써 가르치고 있죠. 저희 그 학원 설명의 모습인데 이때도 한 300분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명우 학생이에요. 그 전교 1등 친구. 제가 이 학생이 정말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줬죠. 제가 옆에서 보면서 배웠으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공부라는 거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 학생을 옆에서 보면서 아, 전교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최소한 저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해준 친구예요. 제가 올해 미션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이 친구 꼭 찾아내서 만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제 블로그에도 이 친구 만난 이야기를 썼어요. 그 21년 만에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깨달음도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제 블로그에 글 있으니까 뭐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면 나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글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또 뭐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좀 실수가 좀 있었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3과 초4는 7시에서 8시고요. 일부러 혹시 직장 어머님들 계시면 학생들이 어리니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늦은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초5, 초6은 조금 더 빠른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3학년 1학기 수업은 화목, 5학년 1학기도 화목이고요. 4학년 1학기와 6학년 1학기는 수금이에요. 시간은 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시간에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미리 들어와서 출석 체크도 저희가 다 할 거예요. 최소한 늦어도 5분 전에는 미리 입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재는 다들 준비하셨죠? 네, 교재 준비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들 하셨네요. 네. 이 책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공부하기 되게 불편할 거예요. 네. 손바닥 마크로 다 찍어주셨네. 고맙습니다. 교재는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고, 접속하는 지금 줌처럼 이게 접속 주소하고 공지사항은 앞으로 이메일로 발송을 해 드릴게요. 네이버 폼으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녹화본을 유튜브로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텐데, 유튜브 비공개다 보니까 이게 계정을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돼요. 유튜브 계정 보는 법은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면 컴퓨터로 했을 때 여기에 자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네,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걸 입력해 주셔야 돼요. 오타가 나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입력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본인 거 입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 그럼 유튜브 어플 열면 여기에 또 자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네, 계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알려주시냐면, 저희 줌쌤 카페는 다 가입되셨죠? 줌쌤 카페 가입돼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줌쌤 카페에 공지사항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본인이 신청하신 학년에 네이버 폼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좀 잘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확인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다 그 계정을 정확하게 입력 안 해주셔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숙제 제출, 이거 정말 중요하죠. 숙제 제출. 이것도 카페에 공지가 다 돼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지사항 보면 학년마다 이렇게 숙제와 질문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럼 숙제 게시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숙제를 책에다 했다, 그럼 책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페이지마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숙제를 노트에 했다, 그럼 노트에 노트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트 쓰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아직 노트 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학생은 네, 책에다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수업 2시간 전까지 꼭 제출을 해주세요. 네, 숙제 검사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잘된 학생 선별도 좀 해야 되니까 수업 2시간 전까지는 제출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질문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간단히 적어 놓긴 했는데,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줌쌤 카페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숙제라고 써있죠. 네, 숙제에 들어가면 숙제 제출 방법이 네,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책에다 한 학생들은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노트에다 했으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쭉 풀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틀린 문제 옆에다가 오답을 하면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해당 문제 책에다가는 틀린 문제 표시만 하면 돼요. 책에는 답도 쓰면 안 되고 풀이 과정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일부러 몇 개 올려놨는데, 그냥 제목에다 이렇게 질문 해당 쪽수와 번호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거 보고 취합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줄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뭐 점 찍으셔도 되고, 네, 내용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제 제목만 볼 거거든요. 그래야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쪽수와, 근데 학년에 맞는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초3인데 초4에 쓰면 좀 안 되겠죠. 네, 초3 질문이면 초3에 꼭 질문해 주시고,
해당 게시판에 해주시면 돼요. 초4면 초4 과정에다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6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생 OT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일찍 오신 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1월 4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오늘 학생들 미리 온 학생들도 있는데 이때 한번 다시 접속해서 실제 한번 테스트 삼아서 OT에요, OT. 네,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1시까지 30분 정도 할 거예요. 학생들이니까 길게 하면 힘드니까 30분 정도 할 거고요. 네, 학습 동기부여랑 그 OT 관련해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꼭 다들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 OT를 하면 일단 줌에 적응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3학년 학생들 줌 많이 안 써봤을 거거든요. 그 막상 몇 번 해보면 금방 하니까. 그 핸드폰으로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뭐 노트북이나 PC가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게 더 좋고요. 없으면 핸드폰으로 해도 됩니다. 핸드폰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PC나 노트북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숙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3, 4, 5, 6학년 학생들 모두 다 이 시간에 1월 4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될 겁니다.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해요. 초등연산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거든요. 제 블로그 성정길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성정길 이렇게 치시면 이제 나와요. 그러면 블로그 써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수학 학습이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목록을 열어서 초등 수학 잘하는 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썼거든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수학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초등 수학 90점은 연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 때 90점은 잘하는 학생인데 초등 수학이 90점인 학생은 연산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을 때까지 복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게 중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만약에 초등학교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아니다. 그럼 셋 중에 하나예요. 실수가 많거나 문제를 똑바로 안 읽거나 아직 연산을 잘 못하거나 셋 다 너무 문제거든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복습을 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등생이 되는 거는 사람들의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 좀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천재성이 있어야 된다. 뭐 수학에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등생은 그런 학생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등생이 되는 학생은 실수하지 않는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이상 공부를 했다면 실수하지 않으면 사실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맞힐 수 있는데 우등생인 학생은 실수를 안 한 것 뿐이고 한 90점, 80점 많은 학생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우등생이 되려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제가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문제 풀다가 대수롭지 않게 그거 실수야, 실수로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니까 틀리죠. 실수가 아니면 왜 틀리겠어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큰 문제도 아닙니다. 한 시험에 몰라서 틀리는 문제 많진 않으니까. 실수를 해서 대부분 틀리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공부의 진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는 것과
능숙한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등생과 보통 학생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우등생은 알아도 계속 복습을 해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능숙해지는 거죠.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그 학생은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능숙하면 실수를 거의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나 이거 풀 줄 아니까, 할 줄 아니까 해서 멈춰요. 할 줄 알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를 안 할 만큼 연습하는데 그게 내공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이의 벽은 사실 매우 높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너무 커요. 보통 학생이 공부한 만큼의 한 3배 정도는 해야 우등생이 공부한 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숙제를 다 했어요. 저희 숙제 제출하잖아요. 숙제를 다 했는데 너무 많이 틀렸다. 너무 많이 틀렸으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뭐 한 10문제인데 한두 문제씩 틀렸다. 그럼 복습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는 문제가 뭐 한 10문제는 5문제다.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한 3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자꾸 이렇게 진도를 나가니까 수학이 무섭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이럴 때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우등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속 그렇게 채워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 번 복습을 하려는데 책에다 풀면 어떻겠어요? 책에다 풀면 책에 푼 거를 또 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트에 푸는 게 복습을 하기에 좋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에다가는 답을 쓰거나 뭐 풀이를 쓰거나 힌트를 주는 것들을 쓰면 안 돼요. 노트에다가 모두 적도록 해야 돼요. 노트 쓰기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생 OT 때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최상위권 학생이 되는 법은 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할 때 다 맞을 때까지 복습하면 시험을 봐도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당연하게. 평소에 다 맞으니까 시험 봐도 당연히 다 맞는 거죠. 평소에 많이 틀리던 학생이 시험 보니까 갑자기 뭐 다 맞는다, 이런 일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 실력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수학에 재능이 부족하도 사실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죠. 축복받은 학생들이고. 근데 그런 학생은 100명, 200명에 1명 될까 말까예요.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그 공부 안 하면 수학 64점 맞는 학생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복습을 충분히 많이 하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수학 64점 받던 학생이 저 서울대 수학과 합격했잖아요. 이게 본보기라고, 제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줌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덧셈 단원이에요. 덧셈 단원. 뭐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잘 보이시죠? 여기에 이거를 여기다 쓰면 애들도 여기다가 책에다 풀 수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이렇게 풀 거예요. 더하기 328 뭐 이렇게 해서 풀 거예요. 이제 손이 얼어가지고. 그러면 7하고 8을 더하면 15잖아요. 그러면 10을 여기다 쓰고 5를 여기다 쓰면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미 10의 자리 덧셈은 해봤거든요. 거기서 한 자리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1하고 3 더해서 4고 거기다 2를 더하니까 6이 되겠죠. 2하고 3 더하면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학개인 교재를 간단히 좀 들여다보시면 처음에 개념의 힘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 중에 뭐 5번이나 6번 문제는 좀 활용된 문제들에서 약간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알려줄 거예요. 이런 개념의 힘들 문제가 나온 다음에는 1번 기본 유형의 힘이 나와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유형을 알려주면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학생들이 풀게 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유형은 제가 풀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 뺄셈도 나오고, 네, 기본 유형의 힘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2번은 조금 더 응용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죠.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형마다 푸는 법들을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도 수학게임 알파라는 책이 심화 문제는 많지 않거든요. 네, 처음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응용 유형의 힘도 제가 다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의 힘, 사실 여기를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이. 여기가, 네, 저희 아들도 이 책을 시켜봤는데 여기에서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읽는 것 자체도 좀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번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2번 문제가 있어요. 2번 문제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좀 어려우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네. 질문 게시판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 평가까지 여기까지가 1시간 한 번 수업에 나가는 양이에요. 양이 좀 많을 수 있죠. 네. 이게 학생들 보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이 화목과 수금이잖아요. 이때가 조금 시간이 짧을 것이고, 네,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여유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목요일에서 화요일 하나, 화요일에서 목요일 하나, 어차피 전날 많이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나눠서 꾸준히 숙제할 수 있도록, 네,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들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3주 동안 성실하게 공부하면 이 한 권의 교재를 끝내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풀었다고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네, 복습을 충분히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기 과정은 이렇게 1월 달에 끝날 예정이고요. 2학기 과정은 한 2월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다시 일정 나오면, 네, 1월 중순쯤에 공지 제가 다시 따로 할 거거든요. 네, 교재는 동일한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한 15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네, 써주시면, 네,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첫날은 숙제가 따로 없어요. 복습은 사실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정말 잘 풀면 복습도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복습은 근데 꾸준히 해야 돼요. 숙제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수업할 때마다 대단원으로 한 단원씩 할 거예요. 하루에 한 3장 정도씩 풀게 해주시면 숙제를 다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수학일기는 자율입니다. 네, 설명회 녹화본 학생들 것도 다 드릴게요. 다른 책을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책을 다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위에서부터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2020 교재랑 2021 교재랑 동일한 교재예요.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네. 네, 녹화본으로 시청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아까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계정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메일 주소. 그게 본인 유튜브 계정이에요. 네, 그걸 올려주시면 돼요. 잘못 올리신 분은 그거 복사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학생이 1시에 접속 못하시면 녹화본도 당연히 공유해드릴 거예요. 네.
OT, 학생 OT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생 OT는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이 정말 중요하죠. 네. 노트 쓰기를 권장하는 이유도 사실 복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풀어야 다음에 복습할 때도 또 노트에다 또 복습할 수 있거든요. 네. 초등과정은 그래도 한 2번 정도씩은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더 심화 교재 풀고 싶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했던 교재 한 번 더 푸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학습 효율도 훨씬 좋아요. 같은 교재, 그러니까 수학의 말파를 한 번 또는 2번 더 복습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3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그 계획이 안 나왔어요. 확정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1월, 2월에 1학기, 2학기 강의는 하게 될 거고요. 네, 수학일기는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숙제에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예습은 특별히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알려줄 거니까 처음 듣는 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네, 설명에는 아이들 것도 다 보내드릴게요. 숙제 분량은 네, 대단원, 한단원이에요. 하루에 한 3장 정도씩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님 답변이 뭐죠? 다시 쳐주시면 네, 답변해 드릴게요. 바로 복습하면 푸는 방법을 바로 알지 않나요?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잊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은 다음에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잊기 전에 복습하고, 잊기 전에 복습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교과 사고력 수학은 필요 없고 문제집만 하면 될까요? 일단 저는 뭐 나름 수학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연구기관에서 되게 대규모 그 연구 자금을 투입해서 창의력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 창의력이 좋아질까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결론은 좋아지지 않는다였어요. 네. 창의력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그냥 다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들을 그러니까 말로 써 있는 문제를 수학으로 풀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문제를 많이 접해 본다는 의미 외에는 따로 뭐 특별한 게 있진 않아요. 연산은 한 달 이상 예습해 놓으면 될까요? 네. 예습은 따로 권장드리는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하면 좋죠. 네. 근데 예습보다는 복습을 많이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네. 2학기 거가 2월이면 너무 빠르진 않는 건가요? 근데 빠르다, 느리다는 학생들에 대해서 따라서 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좀 학군지에서만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대치동에서 강의를 했고, 분당에서 강의를 했고, 지금 반포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이 동네, 제가 강의했던 동네 학생들은 빠른 진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을 잘하고 있고 충분할 때 그때 선행을 하는 거는 좋은 점이 더 많거든요. 근데 선행이 문제가 되는 건 현행 과정도 잘 못하는데 진도를 나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면 진도를 더 나가서 더 많은 학습을 하는 건 장점이 사실 더 많죠. 네. 거기 그 원칙만 지키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학기 과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거가 너무 벅차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3월, 4월에 해당 과정을 다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학생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전에 중학교 과정까지 다 끝내놓는다던 게 진짜인가요? 이지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더 합니다. 네, 뭐 학생들에 따라 틀리긴 한데,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적분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꽤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뭐 권장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그 외대국어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하고 서울대 의예과 간 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도 그렇게 선행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선행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해서 유리한 건 많은 건 맞는데, 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 중학교 2, 3학년 때 고1 거는 좀 원활하게 잘 해둬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선행으로 들어도 될까요? 2학년이 3학년 수강하는 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학생이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네. 2학년이 6학년 거 들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전 과정을 원활히 잘 성취도 높게 습득하고 있으면요. 연산을 평상시에도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구몬 연산 같은 거요. 그냥 구몬 같은 게 사실 좋죠. 연산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이거는 학생의 의견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원을 다니면서 구몬을 같이 한다. 물론 다 소화하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은 건, 그리고 잘 틀리지 않는 건 단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습량이 많아서 숙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많아진다. 그거는 되게 큰 문제예요. 틀리는 게 습관되면 고치기 매우 힘들어요. 특히 구몬을 풀 때 틀리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그거는 막아야 해요. 네. 정하기 싫어서 막 날림으로 1시간 전에 막 푸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월요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화목 수금에 있어요. 심화 과정은 따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하면 좋죠. 네. 뭐든 하면 좋습니다. 근데 단 전제가 있죠,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심화를 하거나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수업은 아직 미정이라서 네,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1월, 2월 확정이고 3월에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평일에 할지 주말에 할지 몇 시에 할지 뭐 이런 어디 과정을 할지 심화를 할지 뭐 이런 게 미정인 거거든요. 네,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간마는 강의를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베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간마는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경시 준비하는 학생용이에요. 네,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간마는 할 예정이 없고 베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3주 과정 끝나면 한 주나 2주 정도 쉬고 2월부터 2학기 수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수준은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예요. 그 교재 준비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교재 내용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에 1월 하고 2월에 3학년 2학기 듣고 잘 따라온다면 3월에 4학년 1학기 하는 건 무방하죠. 녹화본은 수업 끝나고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공유가 될 예정이에요. 최대한 빨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에 모두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해야 해요. 네, 저희는 학생들 도형 단원도 다 도형 그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노트 쓰기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에 한 학기 과정 진도는 끝나죠. 네. 근데 그 복습하고 이해하고 추가로 더 심화를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6학년을 위한 중등과정은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네. 일단 초등과정만 해도 제가 로드가 너무 커서 중등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녹화본 받아서 다른 요일에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숙제 제출 시간이 근데 있어서 그거를 넘어가긴 하겠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공유하면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할 때 맞은 문제도 다 다시 푸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다 다시 푸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연구 결과 있었어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한 개 집단은 틀린 문제만 복습을 시키고 또 한 개 집단은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다 복습을 시켰거든요. 3개월이 지나서 두 집단의 테스트를 다시 봤는데 전부 다 다시 복습한 집단이 한 16% 정도 성적이 더 좋았어요. 16%면 엄청난 차이예요. 복습을 할 때 틀린 문제만 푸는 거는 시간이 정말 없으면 모를까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등은 개설이 당분간은 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3월에도 강의는 개설이 될 거예요. 근데 시간과 요일 과정은 추후에 공지 드릴게요. 실제 학원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죠.
그 전화 상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면 상담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정부 정책이 1월 3일날 나오는데, 나오고 나면 네,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다음 레벨 단계의 문제집을 수업하지 않으시고 바로 2학기로 넘어가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파를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풀 수 있으면 베타도 다 풀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권 문제집 풀고 또 한 권 풀고 또 한 권 풀고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한 번씩만 보잖아요. 그러는 것보다 한 권을 세 번 보는 게 시간도 더 많이 절약되고 성취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는 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서점에 가서 아무 공부법 책이나 뽑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한 권을 여러 번 공부하라고, 복습이 중요하다.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은 사실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거는 사실 교습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나누기, 가르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티칭보다는 관리가 좀 중요한 영역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또 구구단을 외워야 되잖아요.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게 온라인으로 조금 어려워요, 사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의 핵심은 구구단과 곱셈이거든요. 네, 이거를 대면 수업을 하면 모를까, 비대면으로 곱셈과 구구단을 가르치는 게 제가 아직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확신이 서면 그때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1시간 동안 숙제 잘 된 학생들은 제가 수업 중에 칭찬을 꼭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 풀기 하고 개념 설명하고, 네,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수학 문제가 그 똑같은 문제는 아니래도 과정은 같습니다. 수학 문제가 학교에서 하는 문제랑 네, 동일한가요? 물어보셨는데, 다른 수학학원은 다니고 있었는데 두 개 같이 진행하는 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까요? 이것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두 개 같은 수학학원 병행을 하는데 학생이 뭐 더 힘들어하지 않고 학습량도 다 소화를 하고 있고 틀리는 문제도 거의 없다 하면 좋은 점만 있죠. 학습량이 늘어난 거니까. 근데 숙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숙제를 대충 하게 되고 틀리는 게 많아진다. 그럼 그거는 역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를 못하면 어떡하나요? 숙제는 반드시 해야죠. 네.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숙제를 제가 하도록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는 어머님들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고 습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진행되나요? 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2학기 거 바로 진행돼서 좋다고 하시네요. 예습을 하는 게 유리하지만 네, 필수는 아닙니다. 복습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반포센터로 가면 네, 반포 수학학원에서는 대면 수업이라서 네,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네, 수강료도 많이 다르고요. 모르는 문제에 질문을 잘 못할 것 같다. 실시간 1대1 질의응답까지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그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따로 문의 주시면 제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개념은 다 외워가는 게 좋은가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개념이라고 외워야 할 만큼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개념도 외워오면 좋긴 하겠죠, 물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습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네, 외워오면 좋지만 못 외워와도 수업 듣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해주고 외우게 할 거니까. 네, 아무래도 질문이 많은 문제들 위주로 네, 제가 질문을 받아줄 예정이에요. 중고 평균 점수는 얼마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마다 다르죠. 네, 강남권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점 안팎 정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점에서 60점 정도 평균 점수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학년, 3학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질의응답 3학년 수업 시간에 제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예비 3학년 구구단만 겨우 합니다. 겨우 하는 수준에서 이제 좀 능숙해지는 데까지 좀
수업이 아직 그래도 한 일주일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구구단을 좀 더 능숙하게 하고 곱셈 연습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비 3학년이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하는 법은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별표 치고 질문방에 올리시면 제가 질문 받아드릴 거예요. 6학년 되는 아이 6학년 1학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분당에서는 제가 직접 강의하진 않고요. 저는 반포에서만 직접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수업은 없습니다. 네. 베타 수업은 네, 예정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말씀해 드릴게요. 네, 녹화본에도 질의응답 당연히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노트 쓰는 법은 제 블로그에 제가 정말 상세하게 적었어요.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학생 OT 때 제가 또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요. 네. 노트는 그냥 수학 노트 쓰면 되는데, 네, 저희 메이저 노트라고 아무 노트나 사실 쓰면 돼요. 노트를 이렇게 반 접어서 가운데를 가르고 쓰는 게 좋거든요. 네. 수업할 때 같이 노트에 풀어보죠. 네. 문제 푸는 시간 있고, 문제는 노트에 쓰지 않습니다. 네. 문제를 물론 단순히 연산만 있으면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책에다 풀고, 이게 아니죠. 네. 문제 제가 노트 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상세하게 블로그에 썼거든요. 네, 그거를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 때 모집 문제 다시 풀면 좋다. 당연히 네, 얘기하겠습니다. 숙제량보다 더 해도 되나요? 아, 당연히 되죠. 네. 공부 많이 하시면 되죠. 네. 수학 공부 자세히 OT 때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다 외우지 않나요? 문제를 다 외우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입니다. 네, 문제와 풀이를 다 외운다.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네. 복습 때 틀린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틀린 문제를 푸는 게 일단 그건 가장 급한 일이고요. 네. 복습을 나중에 다시 할 때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도 복습을 하는 게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숙제 잘하는 학생들 칭찬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 4, 5, 6학년 학생들 다 통합 OT예요. 연산 문제집, 사실 연산 문제집 따로 하는 것보다, 네, 제가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저희 수학게임 알파를 여러 번 복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책 욕심들이 좀 다들 많으신가 봐요. 여러 번 하고 싶으신 그 욕구를 눌러야 돼요.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중간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럼 앞부분은 저희가 유튜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엄마가 해설을 할 수 있어도 아이가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머니가 해설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바로바로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대부분은 어머님이 해설을 할 때 많이 좀 싸우시고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베타가 보통 네, 심화 과정 포함이고 감마는 거의 경시 수준까지 다룬다고, 성대 경시 여기까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의 동영상은 녹화본으로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 네, 자녀분이 보면 더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업 안내문은 꼭 좀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우수자 시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수업 2시간 전까지 숙제를 내준 학생 중에서 정시에 출석을 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참석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추첨을 할 거예요. 이렇게 추첨을 해서 문화상품권 5,000원을 그날 당일 네, 제가 발송해 드릴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어머님이 쓰시기보다는 학생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그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초3 학생들은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초3은 2명 정도 줄 생각이고요. 수업마다 4, 5, 6학년은 1명씩 제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줌을 다시 할 순 없고 네, 녹화본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실시간 학생들 중에서 뽑을게요. 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실시간으로 해야 제가 추첨이 가능해서 정시에 온 학생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수업 진행 입장에서. 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업을 다 유튜브로 하면 네, 우수자 그 시상은 안 되지만 네, 제가 숙제 잘 된 학생은 따로 수업 시간에 칭찬은 해주도록 할게요. 네, 매 시간 합니다. 매 시간. 첫 시간에는 숙제를 안 해와서 못 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가 매 시간 문상 5,000원 시상을 매 시간 할게요. 네, 그 수업마다 한 번씩 우수자 시상을 할 거예요. 김관우님, 그 제 아들이 초3인데, 네, 네 아드님, 저희 아들 같이 듣습니다. 진도 빠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만족하셨으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준비 많이 했고요. 네, 만족 많이 드리도록 제 구상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 카페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좋은 의견인 것 같으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생들 OT가 있으니까 그때 또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때 꼭 참석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시간이 안 되면 네, 녹화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